네, 안녕하세요. 비주얼 코딩 위드 파이썬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간단한 GUI를 활용한 그런 어떤 파이썬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UI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윈도우 기반의 어떤 버튼이나 라벨이나 이런 다양한 위젯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교수님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은 GUI 위젯을 활용하여 다양한 GUI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다양한 GUI 위젯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와 생성된 위젯을 통해서 이벤트 함수를 구동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이 클릭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콤보 박스에서 어떠한 리스트가 셀렉트가 됐다라든가 다양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위젯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GUI 다리기 부분에서는 윈도우 창을 먼저 띄워야 되겠고요. 그 안에는 라벨이라든가 버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엔트리라든가 리스트 박스라든가 트루뷰, 메뉴, 캔버스 그런 위젯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오픈CV를 이용해서 실시간적인 어떠한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제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UI로 윈도우 창을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합니다. import tk inter라고 하는 그런 import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위젯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윈도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객체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import tk inter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네, 그 tk inter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임포트해서 윈도우 창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메인 루프라고 하는 그런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윈도우 창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버튼이라든가 라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기입을 해서 윈도우 창을 꾸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나의 예제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예제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은 네, 자 우선은 윈도우 창이 어떻게 뜨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예제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이러면 이런 예제가 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티클TK라고 하는 옛날에 그 뭐 리눅스나 그 기반의 이제 GUI 프로그램을 짰던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윈도우 창을 띄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버튼이라든가 라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코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import k inter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켜줘야 되겠고, 윈도우 창을 우선 띄워야 됩니다. 그쵸? 윈도우 창을 띄워야 되고, 요 라이브를 이용해서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는 타이틀을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GUI 라벨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창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그 라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40 곱하기 400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640, 여기가 4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사이저블이라고 하면 창 크기를 이렇게 그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false로 하게 되면은 고정을 시키는 거고, 리사이저블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트루로 세팅해 주면 됩니다. 가로 세로를 이렇게 트루로 세팅해 주면 되겠고, 라벨을 하나 객체를 만드는데요. 라벨이 여기 이제 이렇게 객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티클 TK 인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이렇게 GUI 이제 그 위젯이 있죠. 라벨이라는 거. 윈도우즈라고 하는 객체에다 우리가 집어넣어라. 텍스트는 이런 어떠한 텍스트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위드스는 10, 하이스는 5. 그 다음에 이제 foreground는 빨간색이다. 이게 글씨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left는 solid 타입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버튼에 대한 어떠한 그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solid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여기를 통해서 팩이라는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윈도우즈 창에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도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해놓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네 닫고 여기를 이제 라벨에 대한 예제인데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어떠한 라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버튼이라는 걸 한번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버튼은 우리가 똑같이 일단 윈도우에 대한 설정이 먼저 와줘야지만 됩니다. 윈도우에 대한 설정, 예, 여기 티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윈도우 창을 갖다 만들겠다. 이게 제일 먼저 와줘야 돼요. 이게. 그런 다음에 윈도우즈 타이틀이 와줘야 되겠고, 가로 세로 크기를 정해야 되겠고, 리사이저블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가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자, 라벨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티클점 라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라고 하는 창에다가 내가 이런 텍스트를 0이라는 걸로 통해서 라벨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0이라는 건 초기화를 된다는 얘기고요. 라벨을 이제 위치를 시켰어요.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예, 버튼도 이런 TK 인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버튼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타입으로 이제 만들고, 얘도 이제 윈도우즈라고 하는 현재 지금 생성된 이 윈도우 객체에다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은 위드스가 15고, 그 다음에 커맨드는 뭐냐면 요게 중요해요. 요게 뭐냐면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예, 여기 보면 함수에 대한 것이 있고 이렇게 가로가 없어요. 함수에 대한 이거 함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랑.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포인터라고 불러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실제가 이벤트가 발생이 됐으면 어그리가 되면은 요 함수로 띄어라, 이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이런 구조는 다분히 파이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C# 자바 모든 언어에서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어떤 델리게이터라든가 어떤 이런 함수 포인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행시키는 건 여기서 진행시키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죠. 라벨의 컨피그에다가 텍스트를 헬로 월드를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초기화를 시켜놨다가 나중에는 버튼이 클릭이 되면 헬로 월드라는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튼이라는 걸 한번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네, 우리가 여기도 이제 지금 라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게 버튼이 눌러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버튼의 타입도 뭐 이제 여기다 글씨를 써놓지는 않지만 얘는 솔리드 타입으로 넣었고, 얘가 클릭이 되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라벨에다가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엔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엔트리는 말 그대로 텍스트 박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입력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위젯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어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위젯이 필요한데 이 엔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하나의 위젯을 이제 그 엔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꾸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일단 제일 먼저는 이렇게 그 임포트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젯을 찰 때는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윈도우 창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다? 이벤트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벤트 함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젯을 구성하는 구분이 나옵니다. 자, 엔트리 1 이게 엔트리 1에 대한 객체인데 그 이름을 엔트리 1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TK 인터 안에 엔트리라고 하는 위젯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걸 윈도우즈 창에다 달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트리 1에 대한 어떤 위치를 X로 100만큼, Y로 50만큼, 여기 50, 100만큼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위드스는 200, 하이스는 30, 위드스 200, 하이는 30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 엔트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떠한 부분으로 똑같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x는 300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300이고 y는 50이 되겠죠. 네, 위드스는 200, 하이트는 30 이런 식으로 해서 엔트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덧셈 계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TK 인터 버튼 솔리드 타입이고 그 다음에 선캔이라는 뭐 오벌 타입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올라갔을 때 그런 어떤 눌렀을 때 이런 스타일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는 이제 덧셈 계산이 되겠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커맨드는 뭐냐면 버튼이 눌러졌을 때 호출하는 버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함수 이름이 돼야 되겠죠. 이게 함수가 어디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자, 보니까 여기도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인풋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랑 좀 똑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 정수 타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1, 2, 3, 4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리 1.get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문자열이 들어오는데 그 문자열을 인티저형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엔트리에서 들어온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고 두 번째 엔트리에서 들어온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서 그걸 각각 더한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겠냐면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게 라벨이거든요. 라벨. 근데 여기는 정수 형태예요. 근데 이 라벨에다가 출력을 하려면 str이라고 스트링의 약자인데 str이라고 하는 또 정수 형태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온 거는 문자열이니까 내부적으로는 정수로 변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수가 더해져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여기다 출력할 때는 문자열로 다시 바꿔줘서 출력을 한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라벨에 대한 생성은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번 테스트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가 엔트리를 연습 안 했군요. 이거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엔트리 창이 나오고 1, 2, 3, 4, 그 다음에 4, 5, 6, 7, 8 해서 덧셈 계산을 하게 되면은 6912라고 하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엔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내냐면, 자, 리스트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리스트 박스. 리스트 박스는 이제 이렇게 계산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소스가 점점 더 길어지죠. 자, 여기 보니까 윈도우 GUI는 여기에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GUI가 먼저 이렇게 와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부분이 여기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바꿨네요, 순서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쭉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위젯에 대한 어떤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GUI 생성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리스트 박스를 생성합니다. 리스트 박스는 요거를 리스트 박스라고 불러요.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건데, TK 인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리스트 박스라는 걸 우리가 써주게 되면 이렇게 셀렉트 모드는 익스텐디드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인설트 0번,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로 플러스, 그 다음에 인설트 1, 이렇게 마이너스, 이거는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게 보여주는 부분이고, 요거는 인덱스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건 보여주는 부분, 이거는 인덱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최종적으로는 어디 위치에다가 이걸 위치를 시킬 것인지, x가 260부터 y는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게 덧셈 계산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엔트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엔트리 1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거는 여기 뒷부분 엔트리 2라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버튼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티클 버튼 하고 솔리드 타입으로, 그 다음에 캘큘레이션 버튼이라는, 이 캘큘레이션 버튼은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캘큘레이션 버튼 여기 있죠.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게 우리가 호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벨은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텍스트 이런 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값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두 개의 어떠한 텍스트 박스로부터 가져온 값을 인티저형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 두 가지 값을 가져와서 변수에다 저장을 해놨으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어떤 게 셀렉트가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listbox.current selection이라고 하게 되면 선택된 항목을 투플로 반환한다 그럽니다. 우리 투플 배웠었죠. 그래서 키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투플, 이렇게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selected로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0번째 그 첫 번째 요소를 갖다가 이제 이게 첫 번째 셀렉트가 됐으면 이제 그 첫 번째 요소에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현재 플러스냐 그러면 요 넘버 1과 넘버 2를 결과를 더해서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문자열이고요. 예, 문자열이고, 예, 그러니까 현재 오퍼레이터가 이 플러스 문자열과 같으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여기가 이제 그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뭐 튜플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문자열이죠. 이거랑 똑같죠. 예,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랑 똑같으니까 현재 이거랑 요 문자열이랑 셀렉트 된 거랑 이 설정 이제 붙여진 거랑 똑같으면은 그때 이제 그 우리가 넘버 1과 넘버 2를 더한 결과값을 라벨에다 출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이 리스트 박스 get 하고 하는 셀렉트드 영입됐다는 얘기는 요것 중에 하나가 셀렉트 돼서 넘어온 값들이 요것 중에 하나가 0으로 잡혀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 들어온 값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주석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서 이 리스트 박스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한번 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단은 뭐 마이너스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구현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 20, 그 다음에 더하기 뭐 40은 60이 나와야 되겠죠. 어허. 예, 계산기를 하면 결과 60이라고 나오는 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더 뺄셈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스위치 케이스 구문을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또 if else if문을 넣어서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또 뭐하고 같으면 네, 이렇게 마이너스랑 같으면 예, 여기다 result 예, 이렇게 해서 넘버 1 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넘버 1 그 다음에 빼기 넘버 2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현재 결국에 뺄셈까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뭐 나머지 연산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를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트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리뷰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트리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엑셀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는 이렇게 TTK 안에 또 임포트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트리뷰 같은 경우는 네, 여기가 다시 메뉴 항목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GUI TK 인터 TTK라는 게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트리뷰라는 걸 확인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컬럼을 지정합니다. 컬럼은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show는 headings라고 지정을 해주면 요런 어떠한 그 헤딩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헤딩이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리.팩을 하게 되면 이제 윈도우즈에 딱 바인딩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헤더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럼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열너비 이렇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름도 요만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위드스를 갖다가 정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는
tree.insert라는 함수를 쓰는데 여기 보면은 부모 항목 아이디 요 그냥 큰 따옴표만 붙인다는 얘기는 최상위 노드를 의미한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최상위 노드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빈 노드니까 그 밑에다가 엔드 밑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최상위 노드가 있다면 여기 노드에 이렇게 이 내용이 요렇게 바인딩 시켜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바인딩 시켜라 라는 얘기했고, 세 번째 요 엔드는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라. 엔드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애드를 시켜주면은 이게 트리뷰가 된다라는 얘기죠. 요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트리뷰가 있는데 어떠한 그 결과 나오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나요? 네, 트리뷰 리스트가 하도 많아가지고 네, 메뉴 트리뷰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네요. 메뉴만 만들어져 있고 트리뷰는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계산기까지 만들었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그 동영상을 보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고요. 예, 메뉴도 거의 이제 위젯에 따라서 이제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 해당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조금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상위 메뉴가 있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 1, 라인 2,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선도 들어가 있어요. 라인 3이라는 게 있고요. 폴리건은 이렇게 트라이앵글, 렉탱글, 서클. 예, 그리고 뭐 누르는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라인도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이벤트 함수, 요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클릭이 되면은 이렇게 그 라디오 버튼이 생기는 그런 메뉴가 됩니다. 예, 선택을 내가 라인 1을 선택했다 그러면 라인 1이 선택되게끔. 근데 얘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클릭만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클로스가 됐을 때 이렇게 닫혀지는 이벤트 함수가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딩을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이제 여기 클로즈가 됐을 때 클로즈는 함수를 실행시켜주고 윈도우즈 퀴트 디스트로이 이렇게 통해서 윈도우즈를 이렇게 그 창을 닫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윈도우즈 창을 닫으면서 디스트로이를 할 경우에는 그 메모리에 생성된 어떠한 리소스들을 다 해제시키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UI 생성을 통해서 이렇게 윈도우즈를 생성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메뉴바를 우선 만드는 겁니다. 이 메뉴바를 만들고 그 메뉴바에는 3개의 어떤 3개의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라인, 그 다음에 폴리건, 그 다음에 큐트이라고 하는 상위 메뉴들이 이 메뉴바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뉴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TK 인터러부터 만들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메뉴 1이라고 하는 거는 라인 1, 라인 2, 세퍼레이트, 라인 3. 요것이 이제 아까 전에 상위 어떠한 라인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들어갔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렉탱글, 서클은
두 번째 폴리건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들어가 있던 세부 메뉴예요. 마찬가지로 QC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클로즈라는 것도 우리가 이 QC라고 하는 그런 상위 메뉴 안에 들어가 있던 세부 메뉴입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자, 이 메뉴 1이라고 하는 거는 라디오 버튼 아까 체크가 돼 있었죠. 그 세 가지 하고 그것들이 이 그 현재 여기에 그 메뉴 안에다가 현재 그 라디오 버튼을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죠. 예. 메뉴 1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메뉴를 만들고 메뉴 바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 메뉴 바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메뉴 바가 되는 거죠. 이게 메뉴 바, 여기 메뉴 바가 되는 거고 현재 그 메뉴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객체는 이 메뉴 1이라고 하는 객체는 요거를 요렇게 메뉴 1이라고 집어넣고 이 세 가지를 각각의 요 세 가지를 메인 1에다가 집어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게끔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뉴도 마찬가지로 메뉴 2라는 걸 만들고 메뉴 2가 만들어졌으면 이 메뉴바에다가 집어넣게끔 하면 됩니다. 메뉴 2의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를 구성하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퀴트가 되면은 클로즈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예, 클로즈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우리가 창이 닫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 화면도 이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 부분이고요. 예, 여기 보면은 뭐 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폴리곤이라든가 오벌이라든가 레탱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까 전에 있던 메뉴에서 실제 그 트라이앵글을 눌렀을 때 이 함수랑 연결을 시켜서 드로우 라인, 드로우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드로우 서클, 드로우 레탱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함수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떠한 함수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드로우 트라이앵글이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드로우 서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레탱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서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라인이 그려지는 부분이 라인 그려지는 부분은 없지만 라인을 호출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라인이 그냥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실질적인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엔드 리전이 되겠고 실제 버튼이 눌러졌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예제는 되게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자, 폴리건이 눌러졌을 때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레탱글, 그 다음에 이제 서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캔버스에 대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캔버스라고 하는 그 객체가 만들어져야지만 그 캔버스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캔버스는 도화지라는 뜻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다양한 이렇게 도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캔버스라는 객체를 우리가 일단 만들어 놔야지만 실질적으로 드로우, 크리에이트 라인, 크리에이트 폴리건, 크리에이트 뭐 오발, 그 렉탱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캔버스는 도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떠한 티클트K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오픈CV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PIP라고 하는 그 파이썬 설치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어떠한 그런 유틸리티인데, 요걸 이용해서 오픈CV 파이썬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 화면에 웹캠을 받아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영상 처리 AI 같은 거 할 때 이제 오픈CV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오픈CV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웹캠에서 영상을 받아와서 출력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해당되는 오픈CV를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PIP를 통해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버전에서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윈도우즈상에 그 오픈CV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웹캠의 영상을 획득하는 그런 어떤 예제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GUI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그 다양한 위젯들을 활용하는 걸 이제 해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